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답사 영상 잘 보고 계십니까? 최대한 여러분들께 생동감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답사 이틀째 중요한 역사 유적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고구려 백제가 멸망당한 후 그 유민들이 일본에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발견되는 고구려 유적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소식은 이와 관련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들 일본 열도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바로 고구려 사신도와 별자리가 등장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이것이 고구려라는 것을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말고 결론은 뭐냐? 고구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중국 거다라는 쪽으로 하다가 이제는 고구려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일본 고대 열도, 고대 역사의 중심지 나라에서 고구려 사신도와 별자리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대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연대가 고구려 멸망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신도와 별자리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고구려 사신도와 별자리가 그려진 무덤이 발견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논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 영상을 또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날 마무리를 짓고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 여러분들 나라의 전경을 잘 보기 위해서 사쿠라이노 사또 여기에 호텔이라는데 호텔보다는 어떤 느낌입니까? 펜션 느낌이죠. 보면요. 여기서 1박을 하면서 다음날 답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나라 지역에 가신다면 여러분들 가장 전경이 잘 보이는 지역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도 여기 한번 가 보신다면 아마 아침에 깨끗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그 숙박 이제 하루 자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이제 맑은 사진 아닌데 보면요. 해가 올라오는 사진 그리고 맑아지는 겁니다. 다행히 이날은 비도 안 왔습니다. 이번 답사 여행은 참 잘 됐습니다. 하늘에서 돕는지 맑은 기후 속에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라 전경을 한번 나라 쪽 현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저기가 나라의 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기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선조님들은 저기에 살면서 어떤 아침을 맞았을까요? 여러분들 나라의 아침 영상입니다. 도시가 크죠 보면요. 자, 저 나라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나라입니다. 그 한국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나라라는 지명이 생겼습니다. 자, 나라의 아침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건너간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 우리 선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저 지역을 개척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이 이제 돋아오는 그 장면을 찍은 건데요. 참 아침 햇살 저 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들 햇살 영상까지 여러분들 사진까지 담아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소박합니다. 한국인들의 먹는 방식을 본다면 아마 속이 차지 않을 건데요. 말 그대로 단무지도 아주 잘게 일본 답사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단무지도 여러 개 하나를 쪼개가지고 줍니다. 하나 추가할 때마다 다 돈이죠. 저렇게 해가지고 참 아침에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또 나면서 주변에 커피를 마시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특이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일하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게 뭐냐 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새해에 어떻습니까? 안녕을 기원하는 이렇게 우리도 새해라든지 동지 초하루 되면 어떻습니까? 정월 초하루 되면 이제 달집 짓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식이 있잖아요. 옛날에 많이 사라졌지만은 일본에서 이제 저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떡 위에다가 어떻습니까? 고사리하고 저렇게 귤 같은 걸 얹는데 저게 귤이냐 하니까 귤은 아니라요. 보면요. 아니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각, 그러면 유자냐? 유자도 아니랍니다. 일본에 아마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과일이 있는가 봅니다.
분들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고분은 바로 일본 나라현 다카이 치군에 있는 아스카촌이죠. 보면요. 히라타 무덤 형식은 형렬식 석실계통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저기서 말 그대로 까무러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뭐 고분의 형태는 크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유물이 발굴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바대로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가 등장을 합니다. 비슷할까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비슷한 게 아니라 100% 고구려일 겁니다. 100%. 현장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습인데 이거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인들의 마음 고향음은 바로 이제 아스카 이쪽을 이야기하죠. 보면요. 여기서 말 그대로 벽화하고 천문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왕릉급입니다. 왕릉급. 그냥 장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고구려로 한다면 고구려의 왕이 어떻습니까? 귀족, 왕에 포함되는 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 묻힌 고분이죠. 보면요. 거기에 벽화까지 나왔으니까 네, 얼마만큼 충격적이겠습니까? 벽화와 그 벽화 속에는 사신도가 들어있었고 고구려의 천문 별자리가 어떻습니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을 했으며 이것은 1972년 가시하라 고고학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고구려 벽화가 나오니까 일본 학계 어떻게 됐습니까? 발칵 뒤집히겠죠? 왜? 지금 고구려가 이 벽화에 본다면 여러분들 양심상 보신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일본에서는 인정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강개토항이라든지 장수왕 시기,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바다를 건너서 장수왕이 남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백제신라를 도와줬고 임나를 설치했다. 가야 이런 쪽의 논리. 이게 일본서기 내용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가야학계의 임나 지명이 그런 식 논리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발굴된 고구려 사신도와 거기에 그려진 그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격적이게 일본에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데 충격적이게 어떻습니까? 강개토항 장수왕 시기에 바로 고구려 벽화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어때요? 자, 어떻게 초기에 조정했느냐?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독자성을 가진 이게 어떻습니까? 고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사신도가 고구려의 벽화라고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벽화 속에 있는 인물의 복식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아니라 어디에 보면요 바로 고구려의 복식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평양의 수산리 고분 벽화와 유사한 걸로 드러났고 고분의 축조 방식도 어떻습니까? 일본의 종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이 자 이제 처음에는 중국 거라고 주장하다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제 못 어기고 고구려 거로 밝혀졌는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답사 영상에 직접 담아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문제는 뭐냐? 그럼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 이게 한국의 고구려 벽화하고 비교한다면 어때요? 4세기, 5세기 광개토왕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의 어떻습니까? 황제급이 어떻습니까? 왕이 여기 와서 묻혀있다는 이 논리인데 이걸 어떻게 일본은 피해가려고 했을까요? 조금 이따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가 뭐냐면 우리나라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다카마스 고분입니다. 보시면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치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치마 아시죠? 색동 치마를 할까요? 주름 치마를 할까요? 저 치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 고구려 역사에서는 약 5세기 정도에 어떻습니까? 유행했던 치마입니다. 자, 말 그대로 어때요? 5세기 고구려 치마죠. 그런데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똑같은 어떻습니까? 치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의 저 고분 벽화도 뭐다? 5세기경의 고분 벽화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본에서 학계에서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나 일본부가 모든 게 다 거짓말이 됩니다. 임나 가야 모든 집 논리 잡아놓은 거 다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냐? 일본은 어떻게 저 충격을 완했느냐? 뻔히 알면서도 저것이 5세기 고구려 벽화라는 것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7세기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뭐죠 보면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그런 사람들이 건너와서 여기에 살면서 묻혔다는 쪽으로 논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논리가 안 맞죠? 여러분들 유행을 아시죠?
그 고대는 어떻습니까? 유행이 오래 가더라도 과연 200년을 갔을까요? 저 주름치마, 색동치마가 500년을 히트를 쳤을까요? 히트를 쳐가지고 일본까지 어떻습니까? 저 주름치마를 가져가가지고 고구려 벽화라고 그렸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보이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뭐냐? 저거는 역사적 사실로 말한다면 똑같은 어떻습니까? 고구려 5세기의 고구려 벽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 열도에 5세기에 고구려가 등장하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서기부터가 어떻습니까? 다 날라리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에 임나 지명 붙이는 것도 다 날라리가 됩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최소한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7세기 고분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떻습니까? 수산 1호 고분의 주름치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죠? 보면요. 다 아는 내용. 누구나 고구려 벽화 연구하면 저것이 5세기 치마라는 거 아는데 왜 일본에서는 200년이 지난 후에 어떻습니까? 저것이 일본의 고구려 벽화로 그려졌다고 주장하는지 아마 스스로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고구려 여러분들 사신도는 어떻습니까? 사신도는 다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고구려 초기에 어떻습니까? 사신도는 약 4세기 내지 5세기에 요동성중에서 어떻습니까?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 아주 멋진 사신도가 계속 고구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사신도 설명은 제가 뭐 다음에 별도로 한다는 하더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사신에 대해서는 사신도에 대해서 개념은 아시죠? 우리가 알고는 자청용 우백고 이제 제사 모실 때 아마 기억나시고 그런 거 뭐 쭉 이야기면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뭐 자청용 우백고도 생각하실 거고요. 풍수 이야기도 많이 기억날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 이제 뭐 국립중앙박물관 그림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는데 원래 청룡 방향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동양 방향은 저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 보시면 청룡은 이제 동방 그리고 이제 남방은 주작, 그죠? 주작, 백보는 서방, 현무는 북방이라 합니다. 자, 이래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전설 아닙니까? 전설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뭐냐면 이제 네 신령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신을 뭐냐면 망량이라 부르는데 망량이라 표현하는데 네 방인을 주관하는 망량신을 표현할 때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의 동물이다, 뭐 전설이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양의 이 선의 문화라든지 그런 신선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원래는 뭐냐면 이 동방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아시려면 이 망량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망량 어떻습니까? 네 방위를 주관하는 망량신이 바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이거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고구려 문화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또 기억나시는 거 나중에 뭐 이제 용과 봉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가 합니까? 삼조고 이야기 나오는 거 이런 것이 뒤에 이제 다 연관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고요. 일본 고대 역사 심장부 나라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고구려의 충격적인 유적지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 먼저 그 일부를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스카 중심지 지금 여러분들 고구려 벽화 고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반의 정체는 누굴까요? 주변에는 백제의 고분군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산 하나를 두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고구려 벽화가 발굴된 고분의 주인공 무덤이 이것입니다. 현장에 못 오신 분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명한 사진을 올려드리니까요. 참고로 보시고 자, 여러분들 아스카의 중심지에서 심장부에서 고구려인의 벽화가 나온 여러분들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다카마츠즈카 벽화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 역사학계가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1970년대 같은데 이 고분을 이제 열어봤더니 생전도 보지 못했던 극채색의 벽화가 나왔는데 그 벽화에 8명의 남성과 8명의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신도가 있고 한눈에는 천문도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구려의 사신도에 있는 그 벽화하고 이제 일치하는 그런 고분이 있어가지고 당시 일본 학계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국보인데, 이 지금 다카마츠스카 고분을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자, 이 지역은요, 같이 오신 답사 선생님들 보셨습니다만은, 저 바로 옆에 천무천왕릉이 있고 지통 여왕릉이 있고 등등 해가지고 일본의 천왕들의 무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가 아스카의 중심부인 거죠. 중심부에 이 고구려의 벽화 고분이 왜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고구려풍을 엄청나게 흠모했던 당시 한류 팬이 있었다. 이 아스카 귀족 중에 너무너무 고구려가 좋아가지고 고구려풍으로 완전히 홀딱 만드는 무덤을 만들고 자기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본의 설명인데, 거기에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천문도의 머리 위에 천장에 있는 자면과 북두칠성, 그 다음에 이런 북극성,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은 평민들이나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천왕급 혹은 천왕에 준하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 표현하는 상징물들이거든요. 천자의 어떤 위격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고구려풍 문화에 푹 빠진 당시 고대 한류 팬의 광팬의 무덤이었다라고 보면은 설명이 옹색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다시 풀어보면은 이 무덤의 주인공은 고구려 사람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 사람인데 현지에서 이와 같은 이제 천자의 상징물을 쓰는 무덤의 주인공이 됐다면, 어쩌면 고구려 사람이 천왕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과장하자면 아예 고구려 사람이 천왕일 수도 있다. 약간 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사카이시, 오사카 저쪽 사카이시에서 본 것이 바로 분명히 백제계 사람들이 조용한 초거대 고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와치 왕조, 한해 왕조라고 부르는데, 가와치 왕조에는 엄청나게 큰 초고대 고분을 만들고, 같은 시기 5세기에 여기에는 고구려계 세력이 있었다는, 이게 백제계 세력과 고구려 세력이 산 하나를 두고 병전했던,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400년에 호태왕 원정군이 대마도까지 추격해서, 규슈까지 추격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세도나이까지 따라 들어와서 이 아스카를 노렸는데, 그 야마토 이제 주력군이 저쪽 동경 쪽으로 후퇴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추격을 해서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400년에 한 100년간 사실상 대마도를 이제 목줄을 숨통을 틀어지고 이제 야마토 세력을 고구려가 이제 통제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게 대마도 임나 10연정설이고, 그 문헌적 근거는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한당곡이 고구려국 군기, 대중국 군기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4세기, 5세기, 6세기 동북아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야마토 외였다라고 하는 임나일본부 설과는 정반대되는 학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었느냐, 야마토가 천하의 중심이었느냐라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경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이 고구려의 고분이 아스카의 중심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두 번째 학설, 즉 고구려가 그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서 뭘 보려고 하냐면은, 일본 사학계에서는 이 고분이
7세기에 조형됐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 다카마츠스카 고분의 기단부에서 스에끼가 개수할 때 발견이 됐는데 그 스에끼가 7세기에 어떤 편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5세기, 6세기. 5세기면 바로 광개토 대왕이 뭡니까? 천하를 평정을 하고 장수왕 때 고구려 천하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게 조형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따 들어가서 볼 건데 이 주름치마, 이 여러 가지 이 색깔의 주름치마가 수산리 벽화고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용청에도 나오는데 그게 5세기라는 겁니다. 고구려 편년은 5세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그 유행했던 시기를 보면은 여기 이 안에 있는 여성이 주름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고분 역시 5세기에 조형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오사카 지역에서는 초대형 고분을 백제에게 막 절치부심 와신상담하면서 엄청난 기회비용을 경제적인 재정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해서 만들고 있던 그 시기에 그 동일한 시기에 놀랍게도 이 야마토의 심장부였던 이 아스카에는 고구려 세력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놀라운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상은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네, 일본 사학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오직 이번 답사원 우리 팀만 지금 이거를 검증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역사의 대반전일 수 있죠. 자, 그럼 저를 따라서 들어가서 과연 그 여성들이 입었던 주름치마가 어떤 것이고 눈여겨보시고 그 주름치마가 수산리 벽화고분과 무용청 벽화고분에 나오는 우리 고구려 여성들의 복식하고 유사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적인 게 이 벽화고분에 나온 여성들이 그냥 시녀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들고 있는 물건들이 천자 앞에 배할할 때 쓰는 물건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채. 뭐 부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무구라든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시는 주인공, 무덤의 주인공이 그냥 귀족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잠연을 바라보면서 누울 수 있는 천자급 영향력을 가진 정체를 가진 인물일 수 있다고 우리가 사고를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봤을 때 그것은 귀족들 향해서 들고 있는 물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서 이 여성들의 이 주름치마, 이것이 우리 강서 대명근청과 고구려 벽화고분의 주름치마, 5세기 때 주름치마, 그 다음에 무용청에 나오는 춤추는 여자들 있죠? 그 주름치마하고 같은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실물 사이즈로 보고는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게 얼굴 표정이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미인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볼 것은 저 사람 들고 있는 물건들과 주름치마 양식을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성의 숫자가 8명이고 남자의 숫자가 8명이라는. 지금 방송 안 나가요? 그러면 나가서 그럼 나가서 준비한다고. 배터리 나갔네.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벽화를 그래요. 예. 그렇죠. 준다. 하나, 둘, 셋. 예. 아까 저기 누구야? 정당기가 제주어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석가를 많이 썼거든. 그때가 얘는 목가를 썼다고. 심지어 네, 저도 이거 목관인가? 고구려가 목관이라기보다 그 목관 쪽이 목관이랑 석관이랑
석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써서. 오늘 천장의 별자리 여기 속관 말씀인데도 네네네. 여기 정문도. 대지적 요소가 석관이었는데 그 어제 보신 그래서 한의화 쪽이 옆에 석관이. 그러면 여기 안에 이게 그거죠? 이걸 다 옮긴 거죠? 잊지 말라고 써 있는. 이걸 다 옮긴 거야? 이 자리에 있어요? 모형이에요. 모형. 이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 아니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장님.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저기, 뭐야, 이거 있어요. 예, 저기, 뭐, 카페 이화정. 예, 그래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거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그러면 진작 그림을 파골 현장의 모습. 이 주변에 저번 거기네. 이건 어제 왔던 거 다녔던 데고 박물관이고. 자, 그때 발굴 사진. 이게 중풍인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국과 선거 예약 받았다.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생각한 거. 사람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가지 자료, 정보라든지 또한 이렇게 답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 매림역사문화TV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여러분들 좀 화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혼자서 운영하는 이렇게 유튜브다 보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시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내용을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역사 강복을 위해서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를 매림역사문화TV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유익한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같이 함께 띄워주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단체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답변 못 드린 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가감 없이 여러분들 제 메일로 제 앞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라든지 동영상도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이 감사드리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